안녕하십니까. ITG 방송 토크 ITG 마켓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통합 데이터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벨타스 코리아의 천대영차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여기 본 영어 제목은 네. One Backup to Rule Them All.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네. 그대로 해석하면 네. 제품 하나를 가지고서 아래에 있는 그 버추얼, 네. 피지컬, 클라우드까지 전체를 다 보호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제목, 이 문장보다 네. 배경화면 사진이 멋있는데 네, 이게 저도, 어디입니까? 저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멋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파리랍니다. 파리, 네. 야. 자, 오늘 이게 중소기업을 위한 건데 네. 여기 혹시 뭐 대기업에 있는 분들 들으셔도 되는 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네. 네, 전혀 관계 없고요. 네네.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저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 저희가 여러 가지 백업 제품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네네. 딥하게 오늘 좀 말씀드릴 네네.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백업 이제 제품의 주요 고객층인 네네. 중소 중견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저희가 정했던 거고 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실 부서 단위 업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브랜치 오피스라든지 해외 사무소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사용 아니면 가능합니다. 신규 프로젝트라든지. 그렇죠. 네. 네. 요새 또 대기업도 굉장히 어떤 인수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따로따로 해야 될 것이 많죠. 자, 그럼 먼저 오늘 보니까 이제 아까 자료 잠깐 보니까 네. 요새 IT 환경에 대해서 뭐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 설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네네. 보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뭐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현재라고 있는 클라우드와 피지컬이 같이 뭐 가상화도 같이 공존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가상화가 뭐야?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뭐 가상화 환경을 도입한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나 가상화를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네. 제가 불과 한 4년, 5년 전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가상화 환경에서 요즘에 대기업이 많이 쓰지만 중소 중견기업도 이제 가상화를 많이 도입하기 위한 의사들이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미 그런 중견기업급에서도 가상화 환경을 많이들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는 그 중견기업 아래로 더 내려가서 거의 일반적으로 가상 환경 이미 다 쓰고 계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들 넘어가고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들도 그러한 다양한 환경을 다변화하는 그런 환경들을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여기 스파이스 워크 서베이 네네. 이거는 중립적인 어떤 조사 기관이죠? 그렇죠. 예, 저희 이제 본사에서 이제 그 스파이웍스라는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인용을 한 거고요. 네. 최근 올해 6월달에 전 세계 IT 관련 종사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네네. 뭐 리전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할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한 통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메시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데이터 보호,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도 많이들 이제 도입을 하고 계시고, 클라우드란 용어 자체도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백업 또 클라우드 이 하나의 이제 연결고리를 형성을 해서 클라우드를 백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고객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한 문장을 보면 네네. 뭔가 클라우드가 네. 이렇게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일단 뭔가 자기네 데이터의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네. 뭐 그런 이제 증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지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음. 뭐 뒤쪽에 이제 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단순한 자료 보관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지 뭐 공용 스토리 대용으로 이용할 수도 네네. 있고요. 온라인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토픽은 그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그렇다면 SMB 기업에서는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할 것인가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SMB 있는 분들 다 유사한 고민들 하고 계실 건데 네네. 그런 고민들을 같이 대조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자, 이제부터는 실제 아까 스파이스웍스에서 한 네네네. 그 자료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문 결과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현재 그렇다면
기업의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서 대부분의 고객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이제 그 응답자들이 아직은 현재까지 물리적 시스템, 물리적 환경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클라우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향후에 3년 내에 그렇다면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클라우드가 거의 27%가 되고 그렇죠. 거의 네. 가상 좀 비슷하고 네, 물리적에서 맞습니다.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하네요.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에서 이제는 클라우드로. 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하드웨어라는 이런 부분들을 리프레시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를 뭐 운영하거나 도입하거나 할 때 그런 이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절감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가장 처음에 사용하기 가장 편한 부분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네. 용도로 활용하는 게 가장 쉽다라는 거죠, 접근하기가.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업에는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보다는 그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두려움이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물리적에 그런 데이터를 놓는 건 이해가 되고요. 네네네. 클라우드에 지금 백업용 그도 이해가 되고요. 네네. 가상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그냥 이것저것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가상화 환경 자체가 이전에 물리적인 시스템을 캡슐화해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캡슐화 되어 있는 어떤 한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다 가상화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리적이나 가상이나 어쩌게 회사 내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클라우드라고 볼 수는 없는데 클라우드와 물리적 시스템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 가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말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뭐 클라우드에서 아까 뭐 스파이스버스에서 우리 78%인가? 네네네. 내가가 이제 백업.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고요. 그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현재도 많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네요. 네. 현재도 50, 거의 50%, 48%가 맞습니다. 쓰고 있네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네. 48%가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3년 내에 그렇다면 백업용으로 사용할 고객층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보다 30%가 더 올라간 78%가 네. 백업 및 복구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네. 앞으로 뭐 데이터가 거의 돈이 되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더 중요해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하는 주된 원인이 뭐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자동차를 빗대어 보게 되면 자동차도 요즘에 리스에서 많이 타시잖아요. 네네. 근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물질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감가상각이 되고 그것도 운영하는데 또 비용도 막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비용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찾게 되는 게 클라우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된 이제 클라우드 도입하는 목적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신속한 데이터 복구 또는 네. 비용 절감 또는 이제 관리 간소화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스파이웍스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어떤 속도하고 네. 그 경제성 네, 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네.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이 두 네.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이제 화재라든지 지진 이런 것 때문에 DR에 대한 네네. 인식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DR 자체가 국내에서 국내로 근데 사실 이 한반도 자체는 분쟁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질문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로 DR을 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네, 실제로 국내 기업이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제안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최근에 뭐 경주에서도 지진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내로 DR보다는 국내에서 해외로 DR을 하는 고객들도 네.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외에다 DR 센터를 만들고 네. 또는 아니면 이런 SMB 기업에서 어딘가에 DR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좀 이렇게 아까 인도네시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약간 후진국 같은 네, 개발도상 네.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선진국의 그런 DR 센터 유치만 잘하더라도 그럼요. 이제 그 네. 빅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갑자기 또 말씀하시니까 네. 인도네시아 분하고도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말 많이 듣습니다. 가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요건 어떤 건가요? 국내
네, 맞습니다. 그 아까까지 보여드렸던 건 스파이옥스라는 글로벌한 네네. 설문조사 데이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아, 국내 실정 어떤가요? 네네. 서치를 해봤더니 아, 네. 또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네네. 2015년 3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네네. 표본층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가장 딱 들어맞는 그런 설문조사 그렇네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클라우드를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라는 도입 목적에 대해서 네네. 물어봤을 때 관리 비용 절감과 IT 자원과 관리 효율화 네.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큰 야 중견기업은 크다는 그 거죠. 비용 절감보다는 네네. 네? 자원 관리 효율화가 훨씬 더 크네요. 네, 맞습니다. 50%.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의 규모도 작고요. IT 환경 자체도 전산실도 그렇지, 작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운영력도 IT 없죠. 환경이 그렇죠.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아. 근데 그런 환경에 이런 값비싼 서버 스토리지 갖다 놓고서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네네네. 있는 거고요. 아. 네. 야 이게 의외네요. 이게 대기업은 네네. 아무래도 인력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비용 절감이 굉장히 높고 그죠? 네. 66%고. 스토리지 증설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약간 그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실제는 어떤 이게 목적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는 어떤 점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활용 분야를 한번 또 서베이를 해봤더니 스토리지 공용 그리고 보시는 게 이제 자료 보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SMB로 갈수록 자료 보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백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2015년 3월에 발표된 네. 국내 실제 데이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 국내에는 클라우드 사용이 그렇게 좀 저조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실상은 다르다는 거죠. SMB 기업에서는 오히려 클라우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서울 센터를 오픈했고요. 네네. MS도 이제 애저 클라우드를 이제 내년 초 정도에 국내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객층을 위해서 해외 기업에서도 국내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해 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 회사도 올 7월 달에 클라우드로 이전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전히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이제 기밀 데이터, 재무 데이터, 개인정보,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직 온프리미스 쪽에 있겠죠. 제가 네? 봤을 때는 영원히 예, 온프레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중소기업은 네.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민감한 데이터들 자체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네,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정보들은 클라우드로 갈 수가 없다. 또는 저기 이제 있는 메시지처럼 이러한 정보들 때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비율을 들면서 네네. 돈을 내 방 금고에 넣는 것보다 은행에 넣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느낌은 내 방이 근거가 안전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은행이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비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하세요. 뭐. 감추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요즘에 예를 들어서 청문회처럼 최근에 요즘 뭔가 큰 지금 현재 국내 이슈가 있는데 네네.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하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서 가장 먼저 뒤지는 것들 IT 데이터들인 거죠. 네네. 뭐 재무 데이터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또 기업 임원들의 뭐 메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게 없다고 네. 뭐든 간에 일단은 감추고 싶어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은행은 좀 다르죠. 순수하게 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는 요즘 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요. 네네, 그죠? 네. 그 애널리틱스 이런 게 발달하면서 네. 이 데이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베리타스도 시마테가 분사되면서 저희가 이제 포커싱 하고 있는 게 데이터와 정보는 다르다라는 컨셉을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단순히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돈이다. 네. 데이터는 우리 기업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보호하기만 했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냐? 저희는 그걸 정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미 있는 데이터. 그렇죠. 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정보라고 말씀 표현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IT 환경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도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도 이 IT 환경을 디지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서는 이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화되어서 운영되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가용성 측면 또는 언제라도 항상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네. 기업의 네. 그런 하여튼 영향력을 기업에서 볼수 있죠. 이런 지금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 같아요. 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거는 이제 베리타스는 영원히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네? 문제가 풀려버리면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네. 물론 이제 해결할 문제들은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네. 모든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새로운 기업들이 또 탄생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은 또 같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기업이 다년간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개선하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언제라도 네. 발생하는 그런 문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 이렇게 이런 뭐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가치가 점점 많이 인식되면서 그 베리타스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가 요새 뭐 불황이라고 하지만 네. 좀 괜찮지 않나요? 아직 고픕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네. 해결할 이제 실제 대안들을 베리타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네네. 또 그런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네네. 하죠. 이제부터. 네. 사실 저희 베리타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 중에 데이터 백업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이고 하나는 넷백업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근데 오늘 얘기할 건 백업 네, 이그젝이죠. 오늘 얘기할 건 백업 이그젝이고요. 네네. 사실 이 두 제품 다 너무나 유명한 제품들이다 보니까 굳이 이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이 두 제품을 그렇다면 어떤 환경의 백업 이그젝이고 어떤 환경의 넷백업이냐 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헷갈려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맞지 않는 예를 규모에 맞지 않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의외로 있을 수 있다라는 네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제가 네.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백업 이그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서버 기준으로 한 10에서 20대 미만 네. 네, 서버 데이터 용량으로는 한 10테라 미만 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작은 환경들 또는 여기저기 퍼져 있는 부서 단위 업무들 네. 이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윈도우 중심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백업 이그젝에서 유닉스를 이제 지원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윈도우하고 리눅스만 지원을 해요. 아, 리눅스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윈도우와 리눅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요새 백업에 버금가는. 요새 뭐 네. 리눅스가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 X86 환경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이 X86 환경에 지원하는 이제 기능이라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넷백업에 제공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능들까지도 네. 다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넷백업에서는 이제 유닉스도 지원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 환경을 모두 다 지원하고요. 네, 클라우드 지원한 부분도 사실 이제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오픈스택까지도 다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아. 제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여기 중소중견기업 아까도 나왔지만 네. 이제 뭐 중견기업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비용 절감보다 운영 이슈가 네, 더 컸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IT 환경,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하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IT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따른 제품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논하기 전에 먼저 그 환경에서 실제로 종사하시는 IT 관리자분들의 업무가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IT 관리자분들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의 제한된 그런 관리자분들께서 다죠. 전체 IT 환경을 다 봐야 돼요. 네. 하다못해 사용자 PC부터 프린트 복합기까지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책임과 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한 업무들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엔터프라이즈는 그렇지 않죠. 나는 딱 이것만 하면 돼. 그렇죠. 너는 딱 이것만 하면 돼. 이 부서는 딱 이것만 하면 돼. 정말 이게 뭐냐면 별도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작업에 포커싱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중소 중견기업하고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업무에 맞춰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백업 이젝과 넷백업은 그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 이제 이런 중소중견기업 운영자의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SMB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백업 솔루션.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SMB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좀 작은 기업, 뭐 IT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산 투자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꺼려하는 약간 네. 이런 기업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최적의 비용으로
엔터프라이즈급의 뭐 성능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신뢰성 이런 부분들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래서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한 제품으로 계속 인기를 끌어왔던 자, 거죠. 백업 이그젝 요게 요번에 지금 버전이 보기엔 16이네요. 네. 버전 16. 네, 맞습니다. 네. 최근 11월 7일에 어나운스가 됐고요. 버전 16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사실 이제 시만텍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으로 계속 출시가 되어 왔었어요. 네, 근데 네. 베리타 분사되면서 이번에 이제 리브랜딩이 돼서 이제 베리타스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으로 네. 출시가 됐고요. 그럼 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백업 이그젝이 지금 버전 16인데 이 전전 버전부터 이제 그 간단한 로고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해서 한 2, 3년 정도 수집된 그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220만 개 이상 조직에서 이미 백업 이그젝을 사용하고 있다. 네. 이상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로 얘기하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사실. 200개 국가? 네, 그 엄청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 다 쓴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완료된 백업 건수, 뭐 성공한 작업, 복구된 작업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백업된 건수가 8억 건 이상. 네. 예, 굉장히 많은 백업 작업을 처리하고 700만 건 이상의 굉장히 많은 복구를 실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백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복구지 않습니까, 요새. 네, 그죠? 네. 네. 자, 우리 이제 그럼 이런 이제 성능, 유연성, 신뢰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지 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성능 보도록 할까요? 네. 백업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능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력한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IT 환경의 데이터를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많이 이제 꺼내는 얘기 중에 하나가 RTO, RPO입니다. 그렇죠. 어느 시점까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백업 이그젝 같은 경우에는 RPO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시점까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텀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좀 네. 보다 백업을 좀 텀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기능들이 이제 신세틱 백업이라고 해서 변경부만 백업을 해서 이렇게 풀 백업 셋으로 만들어주는 합성해주는 네네. 이런 백업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크리멘탈 디퍼런셜 백업처럼 뭐 차등 백업, 중무 백업 그러니까 네네. 변경된 데이터만 백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작은 양을 백업을 하고 보다 짧은 간격으로 백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TO 관점에서는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느냐. 네네. 요즘에 가상화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시스템 캡슐 형태로 이제 백업이 이제 보호가 되는데 기존에는 어떤 이제 특정 VM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라 그러면 이 VM을 복구를 해야지만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백업 이그젝에서는 백업된 VM을 복구를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냥 서비스를 띄워버립니다. 네.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TO를 좀 더 단축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VM이라든지 하이퍼 V 환경에서 모두 다 제공이 된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백업 이그젝에서 네. RTO하고 RPO가 한 네.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RTO, RPO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네. RPO 같은 경우는 백업을 얼마큼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돌려주느냐에 네네네. 따라서 그 주기에 따라서 이제 RPO가 결정이 되는 건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로그 백업이다라 그러면 뭐 30분 단위로 수행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RTO로 따진다라 그러면 가상화 VM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의 서비스가 바로 올라갑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연성 보도록 할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유연성입니다. 오늘 주요 이제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업 이그젝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 클라우드까지도 모두 통합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조직들이 뭔가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 이런 아키텍처를 도입하는데 문제 없어? 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백업 이그젝은 모든 환경을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거기에 또 다른 환경이 왔을 때 하더라도 그렇죠.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그 환경 그대로 그렇죠. 바로 쓴다는 맞습니다. 거죠.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거나 네.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백업 제품을 뭘 또 변환시켜야 되는지 그럴 그럴 필요가 필요 전혀 없는 없다는 거지. 겁니다. 기존의 이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계속해서 다 오케이. 모두 수용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유연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220만 개 이상의 조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8억 건 이상의 백업 완료. 그렇죠? 700만 개 이상의 복구 케이스, 200개 이상 국가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통한 그런 신뢰성은 이미 신뢰성은 검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백업 이젝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네. 피처팩이라고 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릴리즈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제품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든지 네. 뭐 CQL이라든지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에 새로운 버전들이 나왔다. VM라든지 하이퍼브에 새로운 버전들이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피처팩을 통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업 이젝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도입을 할 때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바로바로 언제라도 최신 플랫폼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설치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부분들은 다 마법사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설치 마법사에서 자연스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운영함에 있어서도 백업 이젝 자체는 컨셉 자체가 뭔가 교육을 받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센싱 방법도 사실 용량 단위 또는 가상화를 위한 어떤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용량이 용량 증가 추세가 이 정도가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라이센스를 한 몇 회를 더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 사용자 수라든지 그렇죠. 뭐 코어 수라 이런 거 따질 그런 필요 거 없는 아닙니다. 것이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뭐 리뉴얼도 그렇고 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굉장히 심플하게 네, 도입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까 그 저번 달에 네. 버전 16 네. 16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뭔가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능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백업 이젝 16에서는 가장 큰 게 최신 윈도우 플랫폼인 이제 윈도우 서버 2016, 하이퍼V 2016, 그리고 MS의 클라우드 환경인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를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네네.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백업 제품들 중에 가장 최초로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최신 제품들을 도입하고 함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 MS 뭐 애저 클라우드 있는데 네네네. 뭐 아마존은 이미 돼 있는 거죠? 아마존, 구글 모두 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MS까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부터는 이제 백업 이젝의 주요 기능들 몇 가지만 네. 이제 제가 토픽을 뽑아봤는데요. 백업 이젝에서 가장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 파일 복구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장표 같은 경우 이제 가상화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상 환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큐얼 서버가 깔려 있다. 그러면 시큐얼이 설치되어 있는 VM들을 백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나중에 복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백업할 때 시큐얼만 네, 별도로 네. 한 번 더 백업을 하거나. 그렇죠. 전체를. 네, 하나는 이 VM을 내려놓고서 여기서 추출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백업이 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백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추출해서 복구를 시켜버립니다. 아. 이게 제품 자체의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메일 메시지도 그런 식으로 추출이 됩니다. 굉장히 그 예전에 비해서 네. 아주 금방 신속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 시스템에 로드도 안 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도 안 RTO도 주고.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리커버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 환경에 있는 VM들을 백업을 해요. 네. 이전에는 복구를 해야지만 부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백업된 위치에서 바로 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팅된 시스템을 어떤 장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스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를 운영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뭐 VM웨어의 V모션이라든지 하이퍼브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무중단 서비스 전환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RTO도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보통 버전업이 보통 그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메이저 버전은 보통 한 1년에 한 번 한번 정도 정도 하고. 된다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네. 그래서 이 백업 이젝의 중복 제거 기능이 도입된 지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뭐 백업 제품들은 거의 중복 제거는 기능 이제 거의 다 그렇죠. 탑재를 하고 있죠. 네. 하드웨어 기반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베리타스에서 제공하는 중복 제거 기능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중복 제거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의 종속성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서 중복 제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네. 요즘에 IT 환경에 보게 되면 이제는 뭐 100메가 쓰는 환경은 없을 거예요, 사실. 거기는 이제 기가비, 원지망을 많이 쓰실 텐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전산실을 뭐 꾸민다든지 뭔가 차세대를 들어가면서 뭔가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 텐제가 들어갑니다. 네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원지에 머물러 있고 네. 중소기업에서 그런 텐지로 넘어가는 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공공은 더 안 좋던데요. 공공도 센터를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텐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 대역은 제약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백업받는 그렇죠.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를 백업 서버로 가져와서 중복 제거를 처리한다?
이건 네트워크에서 버틀에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위치에서 데이터를 중국 측에서 가져오는 이런 방법들을 병행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백업 위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통합 시스템 보호 기능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OS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OS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볼륨들을 전체를 다 보호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파일만 복구를 할 수도 있고요. DB 애플리케이션만 복구를 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 전체를 복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레벨 그렇죠. 백업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백업된 거를 가상 환경으로 P2V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다른 환경으로 복제를 할 수도 있고요. 복제한 후에 P2V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서드파티 제품을 2개, 3개를 함께 뭐 사용한다든지 해야 된다든지 아, 이런 그럴 것이 수는 없는 거죠. 그 전 버전에서는 이런 것이 안 돼 있던 거였습니까? 전 버전에서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 버전에서 이제 호환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올라가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P2V를 한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버전 그 16에서는 네네. 지금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하고 네네. 가상 쪽하고 클라우드 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렇죠, 아까 그렇죠. 기능들은 다 예를 있었는데 네네. 이 세 개 환경을 아주 시밀리스하게 다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런 뭐 지원되는 그 호환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제약사항이 있었다라면 오케이. 이번에서는 이제 그런 네네. 최신 아키텍처 플랫폼까지도 이제 호환이 네. 되도록 다 이해가 됐습니다. 바뀌었다는 왜냐하면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네. 저번 버전 하나도 안 됐다면 이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이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지원이 됐었던 거고요. 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업 이제 같은 경우는 사실 SMB에 최적화된 제품이긴 한데 보다 규모가 큰 환경에서도 통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기능까지도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지방에 여기저기 이제 그 지방 사무소가 이제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 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각 위치에 있는 그런 오피스마다 IT 관리자를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업 서버를 별도로 놓으면 누군가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데이터를 또 가져오려니 이제 웬 구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통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백업 이잭을 다 설치를 해놓고서요. 중앙에서 이거를 다 중앙 관리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데이터를 원하시면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중앙에서 다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DR, 백업된 데이터를 내가 어디 다른 위치에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센터 또는 뭐 우리 자세히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아주어 같은 그런 공용 클라우드 네. 그냥 어느 환경이라도 백업된 데이터를 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백업 DR적인 부분들도 모두 완벽하게 자 제공되고 여기 있습니다. 이 개인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퍼스널 클라우드라고 해요. 네. 뭐 네이버 클라우드 그런 건지 다 알고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네네. 네. 오케이, 네. 요즘에 개인 기업들이 네네네. 환경 내에 자사의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오픈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가상화 환경도 어떻게 보면 작은 개념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백업이 이제 라이센싱 방식인데 최근에는 이제 용량 베이스로 많이들 구매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트에 지금 우리 환경의 전체 데이터 보호할 데이터가 몇 테라냐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백업 이제 모든 기능을 수량 제한 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가상화 환경을 백업할 수 있는 딱 걔네들만 패키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기존에 사용하신 고객분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필요한 에이전트 옵션을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뭐 퍼 모듈은 뭔가요? 그게 이제 아, 개별 라이센스. 개별 라이센싱. 네네네. 이제 백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로드맵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처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들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호환성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이 저 두 번째 있는 Q4, CY 16에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백업 이제 16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내년 넘어가서 Q1에 피처팩 1, Q2에 피처팩 2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호환성 또는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라는 것이죠. 네. 이게 그 처음에 나온 거는 몇 년도에 나온 겁니까? 이 제품이? 아, 2000년대 초반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한 36년 정도 됐거든요. 36년? 네. 와, 굉장히 오래됐구나.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뭐 당연히 네. 이 시장의 선두주자일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베리타스의 이제 그런 기업 신뢰도에 관련된 부분들인 거고요.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상 환경의 대표적인 이제 VM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VM 월드에서 최다 수상 기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드파티 기관에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했을 때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 베리타스의 제품들이 시간당 보유할 수 있는 부연 개수가 더 많다. 그만큼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넷백업이라는 제품에서 해당하는 사항인 거고요. 네네. 이제 백업 이그젝도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당 보호할 수 있는 부연 개수는 성능적인 면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베리타스에서 트라이웨어로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백업 이그젝하고 시스템 리커버리라는 제품입니다. 네. 나머지는 트라이웨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POC라는 이런 개념으로 임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서 네네.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이 두 제품은 고객분들이 직접 사이트에서 트라이웨어를 받아서 네. 설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60일까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보안 이슈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랜섬웨어 주제 관련해서 네네네.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뭐 보안적인 측면 아니면 뭐 DR 관점 어떤 이유라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백업 이그젝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초기에는 비용 투자 없이 그냥 일단 제품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아. 다운로드 트라이얼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때 라이센스 구매해서 이네이블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 60일 내에서는 기능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사용하시면 그 사이에 네. 행여나 당장 내일 또는 뭐 다음 주에 랜섬웨어 같은 그런 그렇죠, 보안 사고가 그렇죠, 터졌을 그렇죠.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는 생긴다는 거죠. 이 60일 이 시험판은 그 풀 버전입니까? 네. 모든 기능 다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겁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단 여기 보니까 닷컴이니까 네네. 영문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나요, 그거? 어렵지 않고요. 네. 저희 트라이비라는 저 URL 그대로 하고 들어가시면 네. 바로 그냥 내가 정보 입력하고 클릭하시면 트라이어로 다운로드 받는. 그러면 뭔가 교육도 받을 필요 거의 없이 네, 그냥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닷컴이라는 건 본사 URL인 거고요. 그렇죠. co.kr라는 URL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오늘 지금 채팅창에 열심히 답변을 달아주고 계시는 네네네. 저희 기술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그 기술 파트너에서 운영하는 기술 지원 홈페이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다가 뭔가 좀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 그러면 백업이그젝.co.kr 사이트 들어오셔서 네. 뭐 문의사항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사이트 들어오시면 거기에 080 기술지원 콜센터 번호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화 문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을 뭐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여러분들 이제부터 Q&A 시간 가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베리타스의 그 기술 파트너 회사가 이름이 뭐죠? IB 인포. 네, 오늘 그 IB인포의 그 대표님이 직접 답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네, 네. 대표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윤주병. 네, 윤주병 대표님 네. 달고 계신데 네. 윤주병 대표님도 맨 끝에 그 여기 댓글창에 본인 이름이랑 그죠? 네, 네. 연락 이메일 같은 거 주시면 네네. 시청자분들 나중에 직접 전화 가지고 물어보면 더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백업이그젝.co.kr 사이트 들어오시면 네. 뭐 전화번호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설문 내용 계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2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씩이요, 2장씩. 한 장씩이 아니라 2장씩. 네. 연인이나 그 가족끼리 마실 수 있도록. 네. 자, 임종선님, 그 다음에 이제 차장님께서는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네네네. 3분 정도 이름 네네. 써주시고요. 네. 오늘 그 질문자 한 분 3분한테는요, 그래서 날씨가 좀 점점 좀 추워지니까요, 모시 텀블러, 네, 이게 뭐 텀블러 이쁜 텀블러예요. 이쁘고 뭐 보온도 잘 되고 그 냉장도 잘 되고 하는 거니까 좋은 텀블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님, 넷 백업이 경쟁 제품 대비 최대 45%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등 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속도 차를 만들어내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오늘 주제는 백업 이그젝인데 내 백업을 네. 보자면 일단은 사실 저 45%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요건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걸 테스트했을 때 경쟁 제품 대비 45% 성능이 빨랐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같이 좀 예시가 제공이 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엔진이나 뭐 방식 이런 부분들 중복 제거 엔진은 물론 이제 밴드마다 다 다르긴 해요. 네. 저희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중복 제거 엔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고정 블록 방식입니다. 네네네. VTL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 블록 방식인 거고 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솔루션이 설치가 되는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성능에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질문에요.
지금 그 베리타스라는 아이디를 갖고 지금 그 기술 파트너분이 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실제로 이 질문 나도 궁금한다면 그 답글을 보시면 되고요. 답글이 없는 것들만 지금 그 천대천에게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님, 베리타스의 백업 이그젝과 기존에 출시된 타사의 백업 솔루션과의 비교 시 장점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업 이그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환경에 어떻게 보면 표준 솔루션이라고 보셔도 네네.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 IT에 종사하신 분들은 뭐 윈도우의 엔티 백업이라는 기능을 모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이 엔티 백업이 백업이젝의 라이트 버전입니다. 그만큼 윈도우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네네. 되는 거거든요. 네. 경쟁사 제품 대비 무엇이 좋냐? 윈도우 환경이 그만큼 보다 더 최적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장표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뺐던 장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고객들이 많아요. 기업의 규모에 맞지 않게 굉장히 고비용의 제품들을 도입해서 사용하신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 제품들을 도입해서 사용하신 고객들이 많고, 근데 그런 제품들을 도입해서 사용하더라도 일부 기능만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백업 이직 같은 경우에는 비용 효율적으로 네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SMB 환경에서는 경쟁사 대비 제가 봤을 때는 백업 이그젝만큼 최적화된 네. 그런 제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임근식님께서요. 통합된 데이터의 중복 제거는 최소한의 단위가 파일 사이즈인지요? 아니면 중복된 내용물 단위인지요? 중복 제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레벨로 중복 제거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백업 제품에서 얘기하는 중복 제거는 이 파일 레벨의 중복 제거는 아니고요. 네. 일정한 사이즈로 데이터를 조각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과 조각들을 비교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스킵을 하고 유니크한 것들만 저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네.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이든 하드웨어적인 VTEL 같은 그런 방식이든 동일하고요. 대신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가변적이냐, 고정 방식이냐 이 차이가 네네.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능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의 뭐 스토리 사용의 유연성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강식님, 백업 이그젝 DB 백업 시 권장하는 최대 사이즈와 리스토어 시 권장하는 최대 사이즈가 있는지요? 권장하는 최대 사이즈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동근님, 복구 유연성과 중복성 등의 백업 이그젝 기능 등이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받거나 증빙된 사이트나 기사 등이 있는지요? 최근에 백업 이젝은 국내 기관에서 GS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현재 조달청 등록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GS 인증 과정에서 저희가 뭐 백업이라든지 복구 이런 부분들, 백업에 제공하는 기능 거의 모든 기능들은 다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바탕으로 GS 인증에서 이제 1등급을 취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김창희님 60일 평가판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거고요. 네, 모든 기능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라이센스는 이제 용량 단위,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 용량 단위가 가장 심플한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의 사이트에 보호할 데이터가 전체 몇 테라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개별 라이센스 간다라면 윈도우 서버가 몇 개고 그 안에 DB가 몇 개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박성영님, 그렇다면 VM 데이터 리스토어만 된다고 봐야겠네요. 에이전트를 구매한다고 해도 관리자 입장에서 완전 복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지요? 전혀 아닙니다. 네. VM 같은 경우에는 백업 복구를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저기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완전 복구라는 게 VM의 하이퍼바이저까지도 복구를 해준다라고 질문하신 거라면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스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VM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VM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VM만 보여주고 복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네. 하이퍼V 같은 경우는 윈도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SDR에는 저희가 OS 통합 백업 복구 기능이 있으니까 네네. 그 기능으로 통째로 다 백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스가 될 수 있고 노가 될 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장진님, VM 단위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VM 단위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지요? 용량 단위에서는 절대 필요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에 그 특화되어 있는 VLA 에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켓 기반인데 물리적인 하이퍼바이저 서버에 CPU 그 소켓이 몇 개냐 요것만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면 그 위에 VM이 몇 개가 있건 상관없이 라이센스 필요 없이 그냥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임근식님,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성능이 좋더라도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베리타 솔루션이 타 경쟁사 대비 가격적 장점이 많이 나는죠. 엄청나죠. 네, 엄청나다. 네. 네. 그러면 이분님께서 베리타 네. 솔루션 사용 시에 SSD 지원 볼륨과
HDD 지원 볼륨과의 성능과 가격 차이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성능은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가격 차이라고 그러면 하드웨어는 상관없이 제품 자체의 가격이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SSD, HDD가 아니라 뭐 백업 이제과 넷백업이라면 백업 이제가 현저히 가격이 저렴한 건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반 하드디스크보다는 SSD보다는 올 플래시가 더 빠르겠죠. 네네. 네, 하드웨어 성능이 빠르다라면 그만큼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근데 단순히 시스템 성능만 빠르다. 근데 네트워크 같은 부대 그 외 인프라가 좋지 네네. 않다라 그러면 네. 사실 그건 버틀리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을 다 보셔야 됩니다. 최성만님, 요즘 나오는 백업 솔루션은 9버전 OS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윈도우 서버 2003 OS 백업도 지원되는지? 저희가 이제 저기 댓글도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네. 버전을 낮춰서 네.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태식님, 기존의 서버에서 백업 솔루션 사용하다 보면 압축된 데이터의 리스토어 시 속도가 느려져서 문제가 많은데요. 베리타스 백업 이기색의 압축 데이터 리스토어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요? 저거를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온라인에서 기술전 대표님께서 많은 답글을 다 다셔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네, 지금 네. 거의 다 많은 질문에 답글 다셨으니까 본인 질문에 답글 보고 남의 질문에도 한번 답글을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전 하신 분도 답글을 다 하셨으니까 질문 중에서 좋은 질문자 있으면 이름 한번 댓글에 써주세요. 본인 생각해서 이 질문 좋았다. 이름 한번 줘가지고 차장님은 두 분을 네네네. 이름 불러주시죠. 네. 김태식님하고 김태식님하고, 네. 임근식님. 네. 임근식님, 네. 네네. 또 한 번 이름 써주세요. 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 또 볼 분도 아닌데 편하게 그냥 한번 찍으세요, 그냥. 네. 네. 김태식님하고 임근식님, 네. 자, 스테픈 본인 이름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오늘 천대영 차장님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 또 댓글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게스트님한테 또 구체적인 나중에 질문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은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써주셨습니까? 쓰셨나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네. 네, 임종선님, 네. 자, 김태식님, 임근식님, 임종선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모시 텀블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토크하이트에요.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포럼, 거기가 뉴스피드. 포럼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 이런 세미나 했던 것들 중에서 그것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질문들에 대한 댓글도 있으니까요. 한번 과거에 했던 세미나 중에서 여러분 관심 있는 것들을 보면 물론 다시 보기를 보셔도 좋지만 다시 보기도 나와 있고요. 거기 있는 질문에 대한 답글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보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 질문 써주시면 거기 포럼에 전문가한테 이메일로 여러분 질문이 가거든요. 알림이 가니까 그렇게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네, 요즘에 참 IT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잘 보호하면 됐었는데 네. 요즘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또 보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백업에 대한 이런 의식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 어플라이언스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선호들 하고 하시는데 우리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네.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윤주표 대표님 본인 이메일도 좀 적어주세요. 이메일도. 네.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거 빨리빨리 쓰셔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60일 체험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일단 한번 해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윤 대표님한테, 그죠? 네. 이렇게 이메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풀 버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co.kr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제 많은 기술 자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Q&A 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거기 업데이트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